네,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1일 이 관세 협정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 개장 전부터 삼성전자 소식이 전해졌죠. 너무 기쁜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22조 7천억 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 뭐 비밀 유지 위해서 어딘지. 업체, 생산 공정 그런 주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밝혀졌지만 어쨌든 호재로 인식이 되고 현재 3% 가까이 2.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네. 네. 뭐 삼성이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못한다고 했지만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들의 분석이 어디다 막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아침에 뭐 보니까. 후보가 뭐 두 군데 정도 네. 뭐 나오곤 있는데 글쎄요. 네. 이번 주 뭐 뉴욕 증시도 빅 이벤트 연속입니다. FOMC 회의도 있고 빅테크 실적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월요일 날은 원래 저희가 이혁진 차장을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이 딱 휴가철입니다. 맞아요. 가셨습니다. 7말 8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에도 시원한 우리 사무실이 좋다, 회사가 좋다 하시는 우리 목요일의 남자 쿨즈 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언제 휴가를 떠나야 할까요? 근데 약간 뭔가 좀 예. 그을리신 게 예. 갔다 오신 느낌인데? 네, 저는 이제 주말에 이용해서 나들이? 이열치열 네. 좀 더 햇볕을 이용해서 땀을 더 네가 흘리는.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 저는 이제 조기축구 김포지구의 또 회장 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요? 네, 또 주말 하루는 조기축구에서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리고 있고요. 어차피 뭐 조기축구 팀명이 뭐예요? 저는 이제 일말의 FC라고 약간 일말의 일말의? 약간 이제 그 있어요. 프랑스 말이 있어요. 그래요? 일말의 레스토랑 이름이 많은데. 이탈리아 네. 일말에. 일말에. 푸른 바다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을 저희가 세워놓고 이제 많이 마시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막걸리도 좀 드시고. 그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골린이에요. 골린이 골프를 여의도 증권맨들은 골프를 일찍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이제 작년 가을에 시작을 했어요. 정말 좀 늦게 시작을 네, 하셨네요. 작년 가을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틈틈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그래서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운동을 날씨가 또 이렇게 더운데 열심히. 운동을 건강해 스포츠맨이셨습니다. 보입니다. 저는 일말에라고 하시길래 약간 그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일말에 왜 하면 우리말로 일말의 희망 뭐 약간 그렇죠. 이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머릿속에 지금 관세로 꽉 차 있나 봐요. 약간 아니, 저 일말의 핫바지님은 희망. 네. 조기축구 나가면 저런 아재는 도대체 어떤 아재를 얘기합니까? 우리 빙다리님께서 저런 보셨어. 스포츠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훈훈하게 월요일 시작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야 또 힌트를 이번 주 또 어떻게 투자 방향을 또 알려주실 맞아요. 수 있으니까. 네.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조금 이따가 좀 미뤄두고 일단은 S&P 500 지수가 매일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고다. 여러분 뭐 좀 지루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수입 좋잖아. 그리고 경제 지표 이상 없잖아. 맞아. 빨리 금리 내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증시. 뭐 관세 중요하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를 점검해 보면 네. EU와의 협상도 이제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협상이 되는 지역별로 지금 하나씩 뉴스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나온 조문은 없다. 즉 그냥 하나의 관세 협상이라는 그 프레임만 제시됐을 뿐이지 그냥 디테일한 마무리되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도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패권 싸움에서 유동성의 신호탄을 이제 쏴야 되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도 그렇죠. 또 감산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좀 정책에 대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그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한국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이제 8월 1일 이제 중요한 날이긴 한데 뭐 전체적인 여론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사례가 있잖아요. 뭐 15% 되면 일단 뭐 너무나 박수 쳐줄 만한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또 20%가 되면은 또 수출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아예 그냥 다 뒤엎어두고 나중에 합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쇼크적인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내용들 네.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아침 개장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물론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오늘 뚜껑을 열었을 때 화들짝 놀랬던 것들이 몇 가지 보이죠. 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좀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8월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아직 7월이 끝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연결선상인데 오늘 그 내용들을 아침에 투자 뭐 이혁진 차장 뭐 위클리 주간 전략도 한번 곁들여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8월 투자 전략 관련돼서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다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오늘 종목 위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딱 오늘 장을 딱 열었을 때 느꼈던 거 3가지 정도가 아마 압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가 소식이 접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저께 저번 주에 나와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 어떤 법적인 리스크부터는 자유로우면 제가 뭘 사라고 했냐면 가장 표정이 어두운 애를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나십니까? 종목이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맞아요. 같이 얘기했었어. 오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명확하게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뭐 얘기가 들리는 거는 T사 아니겠느냐. 테슬라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얘기 얘기를 하는 많더라고요. 겁니다. 그리고 이나노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나노 관련돼서 줬을 것이고 아마 기존의 수주 물량이 100이라면 아마 TSMC에게도 한 50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게도 50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조 규모 금액인가요? 8년간. 네. 그러면 한 40조, 한 50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TSMC 주고 얘 주고. 그러니까 왜 줬을까?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수율이 올라왔구나. 그럼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 밸류체인들 종목들은 일단 뜨고 보낼 겁니다. 오늘 아마 테슬라 관련돼서 아마 두산 테스나도 올랐던 것들처럼 다른 종목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MPU 관련돼서도 두산 테스나가 공급하는 이력이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산 테스나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고 파운드리 관련돼서 호조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뜨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략은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저는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T사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왔다는 거는 유의미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팩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산 테스나는 CR 코스트 리덕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실적이 줄줄줄 우하향이었던 기업이에요. 언이 계속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느꼈던 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TP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에서 조금씩 올리는 게 목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네. 자, 증권사들이 가장 2차 전지는 별로 보지도 않고 목표가 줄줄 하향하던 그런 섹터의 종목들인데 2분기 실적 즈음해서 TP를 올린다? 왜? 이제 모든 악재들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찬란한 미래가 보이진 않으나 이제 실적 어닝 가지고 너를 더 목조르진 않을게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투심이 훼손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안 좋은 거는 없겠구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내러티브 긍정적인 것들이 중국의 감산도 있었고 탄산리튬 가격 올라온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테슬라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투비의 모습은 어땠다? 저가형 신차에 대한 라인업 공개. 그리고 이제 10월에 되면 우리가 IRA 법안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재기가 좀 쉽게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테슬라의 인도량 관련돼서 어닝 쇼크 나왔지 생산량의 생산 공정의 차질이 조금 버틀렉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인도량은 조금 더 생산이 좀 더 빠르게 생산되면 실적으로는 좀 좋게 나올 거다.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일부 중국 지역에 관련돼서 이 FSD 관련해서 조금 진도를 빼는 로보택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좀 진도를 체크해 보면 야 이거 2차전지 너무나 안 좋게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것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호텔신라가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자, 재밌는 사실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네. 빠지는 속도가 뭐 이거는 뭐 2, 3% 빠지는 것이 아니라 8% 가까이 빠져. 8, 9% 빠진다는 네. 것이 여러분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 그러면 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아마 챗 GPT한테 물어보면 호텔신라 오늘 왜 빠지니? 물어보면 실적이 2분기가 별로 안 좋아서요.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한계예요. 네. 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군산 지역에 뭔가 MRO 관련돼서도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상상의 날개입니다. 호텔 신라와 자, 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이렇게 그려보면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놀러 오고 싶네요. 어쨌든 군산이 어디 있죠? 전북에 있습니다. 서해안. 서해안에 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MRO, 그러니까 뭔가 배를 고쳐주고 이런 데로. 근데 약간 해군 기지 형태로 MRO의 사업 영역 부지에 플랜이 만약에 가속화된다라면 미군 지역이 온다. 자, 삼면이 바다인데 왼쪽에다가 그렇게 미군 모함의 항공모함의 MRO 사업이 크게 대단지가 성정이 된다. 그러면 네. 긴장하는 건 중국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호텔신라, 엔터, 그 다음에 컨텐츠 요쪽이 어떤 결이었냐면 중국향 모멘텀의 어떤 섹터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으로 인바운딩이 많이 온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섹터의 선순환 과정에서 그쪽도 매기가 쏠렸던 녀석들인데 이러면 중국이 긴장하게 될 거고 약간 중국향 모멘텀 있었던 섹터들은 투심이 조금 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쪽 섹터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가 2, 3% 오르죠. 네. 여러분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수급의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걱정되는 건 아직 우리나라의 미국과 한국과의 관세가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내러티브 긍정적인 형성되었던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삼성전자 수급으로 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삼성전자만 올라요.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인 오늘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이드 약간 틈새 시장에서 없던 모멘텀에 생기는 종목들은 올라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한국전력이 미국의 원전을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플로우를 점검해 보시죠. 그러면 오늘 한전이 아마 4, 5% 오를 겁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처럼 한국전력이 원래는 원전 섹터인 거 알겠는데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선언했습니다. 저희도 미국 원전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기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약간 뭐랄까 동종 섹터에서 키를 맞추는 수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더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치고는 이동주자 사자라는 것들이죠. 왜? 한전은 한수원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약간 섹터에 대해서도 선순환이 도는 게 보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지 버노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테마의 롱 그림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효성중공업 주가 보셨으면 아셨죠? 2분기 실적 볼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 났는데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 성적표만 보시면 QOQ 성장 별로 안 되는데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왜 오늘 광분한지 아십니까? 바로 효성중공업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건설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뭔가 항상 뭐 항상 관련돼서 노이즈가 생기고 그러면 효성중공업 리스크잖아. 근데 이번에 빅베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충당금을 다 쌓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적이 나왔다는 거는 한 2,300억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2,300억을 다 건설 쪽으로 다 넣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만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그런 상황이 오늘 아침 상황을 제가 보면서 삼프로 TV 스튜디오 오면서 이렇게 쭉 특징 요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회 쭉 밝혀주셨고 네. 지금 부장님 특징이 삼성전자 3% 오르고 조선 가고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가죠. 네,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괜찮게 버텨주고 특징이 그동안에 좀 주도했던 것들 말고 약간 눌려있던 것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간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자동차도 관세 협상이 뭐 이렇게 일본 되고 유럽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수준 그 정도는 되지 갈수 있-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좀 살아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여기 네. 그림을 좀 자료를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주도주 업종의 순환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쪽부터 볼까요? 네. 가장 힘들었죠. 상법 개정안 정책 관련돼서 지주와 금융, 뭐 증권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의 어떤 세제안 관련돼서 네. 약간 초심을 잃으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부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노이즈가 네. 생기고 이거 배당 관련돼서 세금 이대로 확정 35 그대로 확정인가요? 뭐 약간 내부적으로도 약간 그렇죠. 네.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쪽도 사실은 이제 한번 다시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뭐 종목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미국 금리를 봐야 되니까 미국 금리 봐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금리 얘기하는데 제약바이오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 더 쓰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상화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국내 투자에 대한 그림만 제가 그려봤는데 네. 이더리움 관련돼서도 약간 가상화폐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하면 여기 국내가 아니니까 제가 쓸 수는 없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관세 협상이 굵직굵직한 나라들 다 마무리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금리의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을 거고 그러면 금리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의 섹터 제약바이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더리움이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차트를 그려보니까 네.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딱 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 때문에 전고점까지 탈환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 정부 단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된 만약에 글로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금리만 보면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왜 가상화폐에서 비트가 아니고 알트의 대장이 먼저 뭐 선행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큰 외국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되게 많아요. 그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 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매집을 점이고, 하고, 네. 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뱅가드라든지, 아니면 큰 뭐 약간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큰 기관들까지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만 보면 이거는 과거에 단기적인 그냥 단발성 그냥 슈팅만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선순환 과정이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쪽이 여전히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해서 수주 기반 산업인데 하반기에도 어닝에 대한 기대가 컨센이 높아지는 섹터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지주 금융도 어닝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요건 약간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선순환인 거고 네. 요게 좀 변수입니다. 이 내수 관광 특수도 사실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왜 제가 약간 부정적인 내러티브로 상상의 날개를 펴봤지만 어닝만 보자라면 요 내수와 관광 특수 요거 15만 원 썼어요? 다 썼어요? 저는 그것부터 써지던데요. 네, 써보니까 그것부터 결제하면 나가더라고요. 그거. 저는. 네. 예. 정말 저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들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
성적표를 받고 저한테 이제 아빠 면담 신청을 해도 돼요? 그래. 아빠 요청할 게 있어요. 뭐 영어학원 좀 옮겨주세요. 아니 영어학원 2달 전에 옮겼잖아. 아 선생님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 정말? 그래서 내가 공부에 욕심이 있구나. 아니 학원을 바꾸면 네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일단 바꿔줬는데 네. 바로 결제했거든요. 어. 바로 이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부터 좀 나가게 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수 관광 특수 관련돼서도 어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는 뭐 이거는 역시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는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시 매수 전략은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8월 전략과 쭉 한번 자료를 좀 네, 준비한 게 좋습니다. 있어서 자료 오늘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쭉 한번 볼게요. 네. 이 만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네. 뭐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전망 유지. 저희 얼마로 보냐면 3,600이라고 공식적인 어나운스 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뭐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출렁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계좌들 보면 7월 중순서부터 수익 잘 안 나시죠? 그럴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7월 중순서부터 수익이 잘 안 나요. 전 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종목 내에서 계좌 내에서 이게 약간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더라고요. 한 7월 중순까지는 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이제 트럼프 형은 무슨 고민을 할까? 물가가 좀 안정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네. 고용과 소비가 버티면 이제 추가 관세 욕심이 더 나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욕심은 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 페드도 금리 인하를 두고 막 그 갑론을박하지만 한 9월로 대충 보시나요? 뭐 7월 네 끝났다고들 얘기하고 동결로 예상이 되니까 9월 정도로. 지금 시계추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지만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한 4번, 5번 금리 인하는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네.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 뭐 법인세율, 뭐 대주주 양도세 강화, 갑자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 평균 7%입니다. 100 중에 7이에요. 여전히 더 시프트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2025년 2분기인데 바로 이게 걸려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이 투자자들이 조금 혼돈스럽게 되는 7월 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책 기대가 여전하면 결국 조정은 살 기회겠지. 한국은 가계자산 비중 변화도 기대돼. 증권사 직원이고 와이프일까요? 하여튼 뭐 궁금한데. 어쨌든 뭐 요런 상황에서 AI, 뭐 바이오, 내수관광 요쪽에서도 충분히 흐름 예상해 봅니다. 긍정적인 네. 흐름 예상해 보는데요. 외국인은요, 확정되면 액션을 취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슈 보시면 알겠지만, 신정부 출범일 날 외국인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에 외국인은 들어오고요. 현재도 사실은 다행히도 들어오고 있어요.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징검다리, 네. 걱정스러운 게 많잖아요.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뭐 그다음에 세제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확정될까? 그 두 개가 제일 크죠. 지금. 맞아요. 제일 커요. 네. 이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았는데 걱정스러움은 많지만 아직 수급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조정 시 저희는 매수를 하자라는 게 일단 의견이고요. 뭐 흐름은 2019년과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름 종이로 차트 한번 자대고 한번 쫙 한번 그려보십시오. 현재 시점은 한 요 정도 구간인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협상의 카드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 결국 확정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저희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IS의 계좌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죠. 없어요? 네, 공부를 좀 하고 있죠. 아니 뭘 공부를 해요? 계좌 만드는 거는 금방 힘드는데. 만들어는 놨는데. 뭘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계좌는 만들어 놓으라고요. 절대 해야 된다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계셔요.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비과세 한도가 이제 일반 IS 2배, 뭐 중개형 요걸 이제 만들어라 개편도 될 것이다. 네. 배당소득 분류과세, 뭐 퇴직연금 기금화.
뭐 이런 것들이 제도가 다 마련이 되면 충분히 주식으로 지금 아마 예탁금이 한 65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팅이 되면 한 30조 플러스 애드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의 예탁금이 100조가 되는 시대가 될 수 아. 있기 때문에 대단한 유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저 오른쪽 저 원두표 그래프 저거를 네. 지난주에 진짜 의미 있게 봤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부동산이 아니라 네. 주식이라니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지금 약간 세제로 인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투심이 조금 그런 거예요, 부장님. 맞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상 주식이 어느 정도는 31%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50 정도가 돼야 아마 될 거예요. 50? 왜냐하면 실제 우리 서민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라는 것들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액션 취하는 수단은 사실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남 부자, 그다음에 뭐 목동 부자, 뭐 잠실 부자, 요즘에 용산까지 껴있더라고요. 용산 부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격들이 막 올라온 걸 경험한 거를 간접적으로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실제 내가 액션 취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가진 자들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실제로는 뚜껑 열어보면 많고 네. 여전히 주식은 한 50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번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근데 다만 좀 슬픈 현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증권회사 2004년 5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20년 좀 넘었는데 정말 돈을 벌어서 이민 가시던가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하신 분들은 몇 명 봤는데 우리가 야구의 어떤 강타자로 본다면 3할 넘으면 강타자예요. 3할 넘으면 10번 네. 타석에 세 번? 서서 3번 안타 치면은 그 사람은 뭐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해도 될 만한 그렇죠? 3할 타자.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9할 타자 어때요? 말만 들어봐도 너무 땡큐죠 진짜. 대박 나죠. 네, 10종목에서 9종목 말이 쫙 돼요? 땡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9할이라고 하는 거는 9번 승리 투자를 했지만 마지막 한 번 실패해도 9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렇다. 네. 그러니까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의 경우 9할도 위험하다. 마지막 한 번의 그 승부수에서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일반 그 타율이랑 확률 게임으로 접근한 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너무 올인하지 마셔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얘기하잖아. 내가 산 것만 보지 말고 네. 이렇게 옆에서 좀 융통성 있게 너는 그렇게 좋아? 정말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고 약간 종목 수가 좀 많으면 어때요? 네. 그래서 종목을 조금 몇 개 더 늘려도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좀 정책적인 좀 지원이 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 가계 주식 자산 비중은 낮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에 비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이 부족하지만 이 시가총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익률을 올리면 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늘려놔줘라. 요렇게 좀 필요하고요. 자, 여전히 시장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개인들도 많습니다. 네. 그들이 인버스를 사는 이유는 뭘까? 지금 7월부터 인버스 매수량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왜? 비싸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어닝 대비 고밸류에 대한 우려는 프리미엄이 과할 때 나타나지 아직은 여유가 있다. 보시면 하늘색 표가 선행이고요.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후행 PER을 표현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약간 버블성이 나타났던 시절과 비교해도 여전히 아직은 과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거 언제예요, 버블성이? 이거는 네. 버블성 연도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 뭐 느껴졌겠죠? 아마 코로나 때였겠죠. 네. 그리고 다시 레벨업 됐을 때에 대한 고밸류였을 때도 비교하면 22배 선행 네. 그렇죠? 17배 현재는 13배
후행은 10.8배니까 그렇게 과한 밸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죠. 실적 시즌이니까 어느 동네에서 실적이 그래도 3분기, 4분기 따뜻한 바닥이니라고 물어보면 빨간색 조선, 운송, 기계, 호텔 레저 서비스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은행 있죠. 증권 있죠. 이런 쪽. 그다음에 하나 더 유틸리티까지. 유틸리티. 유틸리는 전력이라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사실 선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러면 나머지 건 어닝에서 볼 기대가 없네요. 라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는 관세 협상 15%가 되면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여기서 오히려 어닝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여서 밑으로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사실은 바이 더 딥 구간이다. 그렇죠? 바이 더 딥 구간이다. 한 8, 9월은 따뜻할 수 있겠다. 2차 전지. 근데 이미 조금 올라왔잖아요. 전 더 오른다. 반등을 하고 있죠. 전 더 오른다. 그래요? 예, 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네. 왜냐하면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맞는 거 맞잖아요. 네. 유동성 장세예요. 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민감한 호재도 예민하게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20-30%더 상승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조금 전략적으로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섹터로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만 보자라면 네. 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저렇게 오늘 얘기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노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오늘 또 T사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독일 관련돼서도 뉴스가 있더라고요. 또 있죠. 그런 것들 하나씩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부장님, 철강이 7월 달에 이제 제목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는 뉴스 때문에 근데 철강 아직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가는 또 싶어요. 네, 자유롭진 않죠. 그래서 네. 철강도 사실은 어닝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뭐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신고가 영역이었다가 오늘 보면 한 꽤나 많이 빠질걸요? 꽤나 많이 빠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2분기 성적표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을 겁니다. 봤더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야, 중국이 감산한대더라. 그러면 수혜는 철강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삽니다. 샀는데 까맣게 잊었던 거지. 야, 실적 발표가 코앞이었는데. 아하. 근데 그 어두운 면은 못 봤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급락일 겁니다. 그런데 7%. 예, 네. 빠지죠. 네. 그런데 오히려 요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이렇게 빠질 때 사는 전략. 이거는 트레이딩 영역이어서 아마 그냥 이거 롱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동국제강이 또 배당도 잘 주니까 그냥 똔똔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닝 쇼크에 의한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YOY나 QOQ는 개선되는 흐름이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철강주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근데 탑픽은 아마 저 공식적인 건 포스코홀딩스요. 화학은 아직 어둡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화학은 스프레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저는 좀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네. 자동차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요거 보였어요? 넷플릭스? 네, 저 봤어요. 봤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볼만해. 재밌어요. 노래도 네. 좋고. 노래도 재밌고. 애들이 진짜 많이 흥얼거리고 다니더라고요. 무한 반복한다고. 네. 애기들이. 쏘다파.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순위가 거의 뭐 1, 2등 하고 있길래 네. 그래서 대단하구나 한국 문화가. 그래서 현재 소프트 파워가 한국이 12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면에서도 경험해봤고 김밥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은 당연히 유명한 거고 네.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가까운 예가 있었죠. 바로 이거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일본의 IP를 미국의 제작사가 영화로 만든 사례. 이거 2023년에 이거 어느 정도 얼만큼 이렇게 IP에 대한 그 위대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슈퍼마리오 영화 개봉하고 나서 닌텐도의 시가총액 올라가는 흐름 보시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런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분들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아까 어닝에 대한 기상도가 되게 밝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어닝 컨센은 높아지는 섹터다. 요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요거는 제가 업계 얘기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증권사의 그 업무 부서의 구성을 보면요. 네. 저 한번 보여주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 뭐냐면 한번 잡아주시죠. 자, 예, 이게 업계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 보면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써요. 네. 레포트를 쓰면 이제 기관들이 고객이겠죠. 개인들도 고객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개인 고객도 있고 법인 고객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 고객은 우리 법인 영업부가 있어요. 법인 영업, 증권사 법인 영업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 영업부 직원들이 이 증권사에 리포트를 나온 거를 가지고 한 움큼 들고 기관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죠. 종목들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를 또 하는 거죠. 우리 창구를 통해서 NH 창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역할인데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되게 재미가 없었죠. 왜? 개인들이 투신권한테 돈을 맡겨야 펀드에 돈을 맡겨야 그 펀드 그 매니저들이 흥바람이 나서 네. 흥이 나서 더 매매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애너를 더 찾게 되고 그 법인 그 중간 딜리버리하는 그 법인 영업 직원에게 더 연락을 더 많이 하고 이럴 네.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재미가 없었지. 아유, 야 개인들이 우리한테 돈도 안 맡겨. 할만 나겠니? 그런데 차트 보십시오. 지금은 지금 펀드 매니저가 오랜만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어떤 주식시장의 그 색깔 컬러를 보면 네. 애널리스트의 장이 있고요. 펀드 매니저의 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널리스트의 그 코멘트 하나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다른 회사 우리가 이제 11시에는 NH 아니고 하나대투가 네네. 오시나요? 네. 하나대투도 되게 아주 훌륭한 회사인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담당하신 분 중에 이제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도 옛날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왜 안 좋게 얘기하세요? 왜 안 좋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약간 톤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주말에. 그러면 야 애널리스트의 저 톤 앤 매너가 좀 변형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애널리스트의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되는데 중립에서 매수로. 그렇죠. 네. 이게 네.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은 꽤 크다. 어. 자, 그런데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네. 이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자금이 증가하네. 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펀드 매니저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매머드급 투신권에서 이거를 좀 산다. 그 소식만 들려도 이거는 그 종목에 관련, 그 섹터에 관련된 뷰가 확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모르게 자, 전애들은 저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면서 약간 이런 거잖아요. 추정 매매라는 게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잘하는 사람이 얘를 샀어. 야야야 이거 제가 샀어. 무슨 매니저가 샀어. 이렇게 약간 추정 매매가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그 두 번째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그래서 시총분의 코스피 신용, 시총분의 코스닥 신용 보시면 알겠지만 총량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비율대로 비율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시총 커진 거에 비해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높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에 관련된 비상 경고 등은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21조, 22조 이거에 대한 노이로제 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비율 가지고 판단하시면 아 그렇게 내가 센스에 아주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관세 계속 또 지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농산물 줘.
야, 미국산 양보해.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와. 판정순 하자.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에는 도움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경험해봤잖아요. 네. 가까운 시장에. 그래서 도요타의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요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도요타 관련된 그 섹터들 장치 산업 종목들이 쫙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제법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조선업이 굉장한 관세 우리의 지렛대 카드로 그렇죠. 구상을 해서 네. 그 조선업 중심으로 다시 제안서를 이제 뭔가 집중해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조선주하고도 조금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어닝도 기대감이 있고 그러한 관세로부터 아주 명확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발목을 잡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이것부터 보여요. 12월 대주주 기준 완화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대주주 지정 시한 전 오거레일 개인수.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수도권 보면 한 14억이 평균인가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14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까?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5일 전 거래 개인수를 보면 다 보세요. 냅답합니다. 냅답합니다. 이게 항상 이게 계절성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 아침 투자를 보실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대주주 관련돼서 조금 한번 냉정하게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닌가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언론에서 다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8월 중에는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아요. 투명화에 좀 오픈되지 정리가 좀 않을까요? 돼야죠. 되지 네, 않을까요? 그래야 동력이 좀 생기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뭐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잠깐만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네. 2부에서 또 이번 주가 네. 또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그래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특기가 또 섹터 종목 얘기신데 그죠? 아까 사실 저는 군산과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는 거는 처음 저는 그건 제 생각, 그건 제 생각, 그건 제 그러니까요. 생각. 네. 호텔 신라. 저는 생각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화장품도 오늘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연관 섹터로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적도 체크를 중간중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정도만 어떤 기업들이 30일 날 무슨 날이야? 쫙 몰려 있네요. 실적 발표 이때 이번 주간에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컨센 체크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이거 하나씩 점검하면 밤새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가 8월에 투자 유망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입니다. 정책 모멘텀 관련돼서 종목들 쭉 보시고, 그다음에 관세 불확실성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돼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들 종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리서치 투자전략부에 대한 하우스뷰 종목 오늘 아침에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약간 장이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고. 아니, 수익 안 나면 짜증나는 네. 거지. 그래서 단기 과열을 시켜야지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장기 상승장에 오는 패턴 관련돼서 조금 열을 식히는 구간이다라고 리즈너블하게 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에서는 FOMC 동결 저희 예상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한국 수출 데이터, 네, 미국 고용 발표 요거 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요것만 보시면 되죠. 8월 1일 날 발표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투자 전략 쭉 한번 보면은 네. 외국인 수급 양호하다. 네, 긍정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탁금 좋다. 이거는 뭐 저희 앞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시장에 약간 브레이크 걸린 거는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7월 셋째 주서부터 그게 SK 하이닉스가 단초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5번 중요하죠. 장기 소외주들의 경우 작은 모멘텀이 커 보이는 구간이다. 2차 전지.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 같은 거를 공략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거 버릴 구간이 아니라 안 좋아서 저렇게 구석에서 징징징징 눈물 조용히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어깨 두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너 왜 울어? 그 눈물이 정말 정말 절망과 좌절과 그런 슬픔인지 아니면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봐줘서 정말 서러워서 우는 눈물인지 그 눈물의 맛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리나 바이오, 중국 감산 이런 것들. 그렇죠. 세금 리스크, 관세보다는 전 이게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8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컨설팅 나가면서 느꼈던 투자자들의 많은 100가지의 색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올해 수익률이 사실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도 미국도 괜찮아요. 좋았고 계속 네. 사상적 국내도 정말 괜찮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전 코스트코만 가도 사람 와 어마어마하게 진짜 줄 서서 들어가요 요즘에. 그래서 사도 그 아시죠? 코스트코 가면은 30만 원 결제되면 뭐 안 샀네? 이거 그럼 동네 마트 가시지 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수익률 제법 주머니 상황이 이렇게 예전만큼은 아니 좀 더 두터워진 것 같아요. 지갑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민이 많다. 좀 쉴까? 아니야. 짧은 조정 후. 이거 왜냐면 관세가 미국이랑 만약에 네. 잘 돼서 그때부터 다시 버블이 생길까 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새로운 있죠. 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죠. 비싸고 고급진 술도 제가 옛날에 이런 거 했어요. 집에 그 로얄 살도 38년 살 그 병이 금장으로 돼 되게 예뻐요. 비싸요. 그 가격은 거의 비싸죠. 술집만 가도 시가 예상할 수 없어. 이게 부른 게 값이야.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홀짝홀짝 다 먹어서 없어졌어. 이게 뭐 특별한 날 드시는 게 아니라 홀짝홀짝. 근데 지금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조금씩. 그 병이 예쁘잖아요. 그 로얄 살루트야. 네. 거기다 제가 딤플을 이렇게 다 넣었어요. 싼 양주. 네. 누가 찾아왔어. 그 양주 한 잔 줬거든요. 그 사람이 막 역시 이게 명주지. 역시 비싼 건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첫 잔, 두 잔은 굉장히 감동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세 번째 잔부터는 이제 독한 양주 맛밖에 안 느껴요. 무슨 맛인지도 그래서 모르겠고. 에휴 더 마시면 취할 뿐이지 더 그만 먹자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시기가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도 이제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종목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제 박현지 사장님이 와서 열심히 해주셨죠. 그렇죠. ETF. 네. ETF. ETF.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스킵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넘어가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여자 삼총사들의 키를 맞춰라라는 주제로 하면서 적어왔는데 LS일레, LS일레, HD 현대일레, 그다음에 효성중공. 효성중공은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침이. 진짜. 네, 그래서 이거 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PER 20배, 22배, 26배 요 중공업 부분인데 네. 밸류를 또 맞추다 보면 오히려 얘가 더 싸 보이네 또. 그래서 LS일렉이 더 키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또 맞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HVDC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게 얘가 그거예요. 바로 다음 장에 있죠. 안 적었네. 아마
그 번호바랑도 아마 관련성이 좀 있어 보이는 네. 내용이니까 이것도 여전히 모멘텀은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HD 현대일렉도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가스터빈. 저희는 해외에서는 이제 GE 번호바가 탑픽이고 이게 두 개 밸류를 비교한 건데 한번 비교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주말에 저도 점검해봤는데 SK 하이닉스를 꺾을 만한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요 네 가지다. AI 투자와 추론 시장의 발전, 그 다음에 경쟁사의 HB 시장 진입이 현실화돼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원가 경쟁력, 기술 우위를 단기간 뒤집기는 쉽지 않다. 네. 펌만 가도 하이닉스 강점 오히려 부각될 것이다. 다만 2026년 HBM 계약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이즈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SK 하이닉스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방향성이 달라요. 같을 때가 예전에는 하이닉스가 더 가면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좀 미쳤던 것들이고, 일부 저희는 컨설팅 나가도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줄여서 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삼성전자 쪽으로 그런 약간 식으로. 시프트를 얘기했던 것들처럼 여전히 그 흐름들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주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목표가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번에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관세로부터 약간 축포가 터지면 철강주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겠죠. 네. CS 윈드 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많이 올라왔어요. 풍력인데 예, 풍력인데. 왜? 바로 제가 그 미국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조정이 마무리되고 풍력 발주 재개 움직임이 주목된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요런 흐름들 때문에 봐 보세요. 풍력 발전 디벨로퍼 터빈사들 부품 조달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CS 윈드에 관련돼서도 추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뭐 좀 적어놨고요. 관세 뭐 이런 거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더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 보면 25% 관세가 유지돼. 근데 아마 이거 한번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저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우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데 AMD하고 앱클로빈 추가적으로 이번에 7월 중순에 추가 매수 종목, 유효 종목으로 언급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하고 덕선 제가 얘기한 건좀더 덕선아. 네, 놀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좀 요거 마지막 조정 포인트만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에어록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의 상장 이슈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뭐 상장하든 안 하든 이거는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2, 3, 4, 5, 6이 더 중요하다. 블랙 PDL 적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확장 여부에 달려 있고 중국 등의 타업체에 대한 직접적 판매는 쉽지 않고 삼성을 통해 나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그 행보를 보면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될까 같다 생각이 들고요. 폴더블뿐만 아니라 바 타입에도 확대가 적용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R&D 연구개발 이제 빛을 발한다. 네. 5번 중요하죠. 바로 2027년이 OLED 대전환이 시점. 그러면 언제? 지금 하반기서부터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전환이 시작된다. 거기서 소재 업체로서 저는 탑픽으로 덕산네오룩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장률은 매년 보수적으로 20-30%. 그럼 뭐 여기서 안 살 이유 없죠. 저는 뭐 중기적으로 좀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IT 섹터 내에서 소재는 이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해야 되겠네요. 월요일 네. 한 주간의 흐름 원래 이혁진 사장님 정리해 주시는데 그렇죠. 박지원 부장님의 한 주간의 정리도 색다르고 재밌죠. 좋네요. 네. 빠르게. 그럼 뭐 목요일 날은 네. 휴가를 또 가시는 건가요? 아니, 어때요? 목요일 날 광고를 한번 해드리면 네. 새로운 또 제 옆자리에 누군가 또 새로운 분이 또 뉴페이스가 있군요. 오셨어요. 오. 그 뉴 페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늘 신상 좋아합니다. 예. 네, 뉴페이스 인사를 드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지표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내일 또 정여경 위원 나와가지고 또 쪽집게 과외 느낌으로 지표 차분하게. 네.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세 무엇보다 집중이 되고요. 네. 뭐 애플, 메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뭐 BOJ, 빅 이벤트가 진짜 다 있네요. 그 결국에는 8월 1일이 이번 주 안에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1대1 회담이 31일 날 잡혀 있기도 하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와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